제가 지금까지 수산물 정보를 다루는 동안 최대 미스터리 한 어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종 충분히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 먹는 거 없잖아요. 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 중에서 웬만한 건 다 드시고 계신데 왜 이 녀석은 시장에 안 팔까? 분명히 드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직접 잡아먹는 어종일 뿐 판매가 되지는 않는 어종이다. 그러면 또 누군 이러겠지. 그럴만 하니까 안 팔겠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김지민의 자산 오버 19번째 주제는 바로 망상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낚시하다가 망상을 하면은 망상어가 잡힌다.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닌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낚시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어종입니다. 근데 또 이 녀석이 가진 별명이 또 재밌어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서울 감성돔이라고 부릅니다. 감성돔을 사투리로 감시라고 하거든요. 그 서울 감시, 바다 붕어, 붕어를 좀 닮았잖아요. 바다에 사는 붕어다. 그 외에는 뭐 망상어 줄여서 망시, 망치, 맹치, 그리고 좀 큰 거, 손바닥 사이즈 이상 되는 것을 보통 전어는 떡전어라고 그러듯이 얘는 떡망시, 떡망상어, 이렇게 많은 애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감시라는 이름이 붙게 된 배경이 재밌는데, 과거에 90년대 한 초중반 이때 우리나라의 그 릴지 낚시라는 이 새로운 바다 낚시 장르가 한창 인기를 얻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낚시 불모지였습니다. 낚시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 전라도 경상도 쪽에 다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고, 서울에서도 이제 낚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서울 수도권 쪽에서 낚시하러 오신 분들을 일명 뜨내기 낚시꾼이라고 많이 치부했죠. 사실 뭐 실력적으로도 매일 그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만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차 몰고 내려와서 낚시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감성돔을 뭐 100마리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도 놀래고 거기 계신 현직분들도 야,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100마리나 잡는다고? 그래서 딱 봤습니다. 봤는데 에구만이나 뭐야, 전부 다 망상어네. 이거를 감시라고 알고 잡았어요? 아직까지도 초보꾼들은 이 망상어하고 감성돔 구별 잘 못해서 헷갈려가지고 저한테 종종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 정도로 멀찌감치 보면은 한 10m 감성돔 정도 됩니다, 생긴 게. 근데 가까이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망상어는 얼굴 이 생김새부터가 감성돔이라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좀 뭔가 더 둥글스름하고 순딩하게 생겼고요. 더군다나 이 등 지느러미 기조에 노란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돔이라는 게 돔형의 모양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를 뜻하거든요. 확실히 감성돔, 참돔의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찔려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망상어는 그거보다는 좀 부드럽고, 또 아가미 쪽 뚜껑을 보면은 요 까만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를 봐도 망상어는 요렇게 갈라졌습니다. 딱 요렇게 갈라졌죠. 뭐 굳이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부모님이라면은 매일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라도 딱 보면은 형 동생 바로 알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시는 분들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듯이 감성돔, 망상어도 매일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별해야 할 대상조차도 안 됩니다. 그만큼 딱 봐도 생김새가 다른데 초보꾼들한테는 헷갈릴 수가 있을, 뭐 그 정도로 좀 닮았다고 할 수 있겠죠. 망상어는요, 농어목 망상어과에 속한 어종이고 보통은 15에서 25cm 가 흔하고 가장 큰 것은 한 35cm까지는 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식용하는 어종은 아니지만 올해 또 제철은 있어가지고 12월부터 한 4월 바닷물 수온이 많이 내려갔을 때가 그나마 제철. 이 시기에 잡힌 망상어는 크기가 그래도 손바닥만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손맛도 굉장히 당차고 찬물에서 잡힌 망상어일수록 그래도 지방기가 좀 있어서 구워 먹거나 튀겨 먹을 때 맛이 나는 어종인데, 워낙에 잡어 취급을 받다 보니 계절을 막론하고 일단 낚시꾼들한테는 평가절하되고 있고, 심지어 이 주둥이를 딱 보시면 이 구조가 작아요. 그래서 이 미끼만 딱 따먹고 도망가는 미끼도둑입니다. 아니면 바늘 깊숙이 삼켜서 바늘 빼기에도 굉장히 난감해지는 감성돔 낚시꾼들한테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인 잡어죠. 그러나 이게 또 반대로 방파제에서 생활 낚시꾼들한테는 더없이 이 낚시 연습하기 좋은 대상어다. 왜냐면 얘들이 탐식성이 강해요. 가리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뭐든 다 입에 넣고 봅니다. 그래서 쭉 잡아당기는 그 손맛까지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뭐 자녀분들 낚시 교육 시키기에는 굉장히 낚시 훈련하기 좋은 어종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망상어로 드시는 분들은 남도 지방 사람들이죠. 경상남북도 쪽에 포항, 울산, 부산, 뭐 거제, 통영, 삼천포 이르기까지 이 일대의 생활 낚시꾼들은 이 망상어를
잡아다가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 드십니다. 조림도 먹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 특히 피를 빼야 돼요. 얘는 흰살 생선이긴 한데 제때 피를 못 빼면은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수분감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생선일수록 지방이 적은 생선일수록 제때 피를 못 빼면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반대로 수분감이 적고 지방이 높은 애들은 자연사 해도 어지간해서는 이 피 비린내를 이 지방이 좀 막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생선은. 근데 얘는 수분감이 많아. 피만 제때 빼면 회나 해무침거리로도 먹을 수가 있고 구이나 튀김으로도 아주 좋은데 다만 1월에서 4월 사이에 잡힌 망상어가 그나마 지방기가 올라서 먹기가 좀 더 수월하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건조입니다. 수분이 많으니까 건조를 하면은 수분을 날리면서 감칠맛을 또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식감도 꾸덕해지고 그래서 구웠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으면서 흡사 적당히 잘 말린 참조기 조기의 맛을 낸다. 충분히 맛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먹을거리가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망상어를 상업적으로 어업을 해다가 판매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망상어도 이 약에 쓰면 좋다라는 소문이 좀 나야 돼. 몸에 좋다 이 소문 한번 나면 아니면 영양소가 좋다. 실제로 영양소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 생선이거든요. 적당히 꾸덕히 말렸다가 이걸로 지져 먹고 구워 먹고 하면은 꽤 맛있는데 생선은 이제 사실 그 어종이 가지는 그 종특의 우월한 유전자의 맛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소금 간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적당히 잘 말리냐에 따라서 생선 맛이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건조 생선의 경우는 이 업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망상어도 그런 차원에서는 꽤 먹을만 한데 아직까지는 이 선호도 측면에서 그다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어업하지도 판매되지도 않은 이 불운의 생선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좀 제발 좀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낚시하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습성과 생태 뭐 이거 별로 뭐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산란하는데 특이하게도 얘들은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알을 부화시켜요. 그래서 열에서 한 3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주요 분포지는 우리나라 한번 들어봤을 때 경상남북도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동남 쪽 해역 있죠. 전라도 쪽에도 물론 서식을 하는데 동해도 있고요. 다만 서해 쪽 특히 서해 북부로 올라갈수록 망상어의 서식이 줄어듭니다. 서해는 거의 없죠. 그런 거 봐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겨울에도 따뜻한 수온을 유지하는 바다를 선호하고 또 염분기가 어느 정도 있는 바다를 선호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서해는 염분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일단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어쩌다가 잡어박스라고 해서 랜덤박스 있죠. 거기에 섞여서 혼액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망상어만 매대에다 깔아놓고 판매하는 것은 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주로 생활낚시꾼들이 잡아먹는 어종이고 회, 회무침, 구이, 튀김 정도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소시적에 낚시를 한창 다닐 때가 있었는데 저희 PD님이죠. 결혼하기 전에도 그때 추자도에서 낚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초보다 보니까 원래는 참돔을 낚으려 했다가 참돔이 안 잡히니까 발밑에서 망상어만 가득 잡아왔습니다. 당시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떡망상어가 제법 잡혀서 손맛은 손맛대로 보고 갖고 온 것을 집에 가져와서 뭐 말리긴 좀 그래서 그냥 소금 뿌려다가 구워 먹었는데 그래도 포슬포슬하니 맛있더라고요. 표정은 맛있는 표정이 아닌데. 아니 그냥 뭐 비교적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망상어와 비슷한 종이 하나 있죠. 근현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준명으로는 인상어가 되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상어 거리는데 상어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인상어는요 지역에서 물망시, 물망상어라고 보통 물자가 들어가는 것 치고 맛있는 어종 별로 못 봤죠. 제가 예전에 한번 최악의 생선, 가장 맛없기로 유명한 생선 토너먼트 월드컵을 했는데 그때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생선이기도 합니다. 한번 잡히면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잡아본 적이 없네요. 인상어는 주둥이 구조로 보시면 망상어랑 비슷하면서 조금 더 좁고 작습니다. 그래서 진짜 얘는 더 얄밉게도 이 크릴만 쏙 빼먹어요. 잘 걸리지도 않아요. 주둥이가 작아서 빨아먹는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돔 낚시에서 이상하게 찌가 살짝 흔들렸거나 아니면 한동안 입질이 없어서 찾아보면 크릴이 없어져 있거나 아니면 크릴 얇은 껍질만 살살 벗겨 먹는다거나 속살만 올라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은 어종이고 한번 밑밥을 뿌렸을 때 아주 시커멓게 달려드는 그런 환경이면 그날 낚시가 쉽지 않은 그 정도로 아주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얘들도 탐식성이 엄청나고요. 맛도 사실 살집도 많지 않고
장가시가 많아서 식용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최악의 생선 1위로 꼽았는데요. 또 생김새를 보면은 그나마 망상어는 좀 빵이 있고 살집이 통통하게 찌는 시기가 있는데 인상어는 1년 내내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씬하고요. 등이 좀 푸르죠. 등푸른 생선은 아니지만 등이 약간 푸르스름해서 먹을 게 없는, 맛도 없는 그런 생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제철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방송을 하냐? 우리가 평소에 주로 먹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의 생활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제법 식용이 되고 있는 망상어에 대한 존재를 한번 알리고 싶었어요.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저는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